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경험하시는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틱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세요. 이 틱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틱이 생기면 모든 학원을 다 끊기도 하고요. 또 이 틱이 생겨서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봐 정말 노심초사 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옆집에 또는 다른 아이가 틱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 아이가 저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진료와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흔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정말 많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틱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틱이라는 거는 크게 음성틱과 운동틱으로 나눕니다. 즉 음성이라는 건 소리를 내는 거고 운동틱이라는 건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딱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틱이 아닌 행동도 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틱의 대표적인 운동틱은 이런 겁니다. 눈을 깜빡인다든지 입술을 실룩실룩 한다든지 또는 목을 까딱까딱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위에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몸통에 나타날 때도 있고 손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운동 근육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이론적으로는 다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은 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머리를 꼰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코를 자꾸 긁는다든지요. 이런 것들은 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틱에 있는 운동장애라는 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운동이 반복적으로, 이 반복되는 모양도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튀듯이, 이렇게 튀듯이 나오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복잡하고 부드러운 운동들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행동들은 틱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성 틱은 저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목을 고르기도 하는데요. 수시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소수에서는 욕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단어로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뚜렛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쨌건 틱의 대표 증상들은 이렇게 특정한 소리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알아차리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틱 장애가 생겼을 때 이것은 그러면은 얼마나 어떻게 지속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틱이라는 게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일과성, 왔다가 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만성. 자, 그럼 여러분, 얼마 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일과성이고 얼마를 넘어가면 만성일까요? 1년입니다. 1년 안에 사라지고 없어지면 이거는 일과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상 가야 만성이라고 봅니다. 이 짧은 일과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틱 장애는 일과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일과성 틱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나타나면 점점 심해져요.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사라질 때는 또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물이 썰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틱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랜덤으로 그냥 생겨요. 꼭 유전이다? 물론 부모님들이 지속적이고 강한 틱을 가졌던 분이 계시면은 아이도 그런 확률이 조금은 더 높겠죠. 하지만 이게 반드시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겪으면
이 발현이 더 두드러지고 심하게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틱을 보이고 할 때 무언가 스트레스가 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걸 줄이려고 하시는 대처법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틱이 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 틱은 생후 어떤 시기부터 어른이 돼서든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틱이 왔다가 갔다고 해서 다시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틱장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과성 틱장애 대처의 첫 번째 원칙은요, 무시입니다. 무시하셔야 돼요. 못 본 척 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해도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저는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유치원에서는요, 학원에서는요, 만약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환경을 관리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틱을 고치는 약도 있다던데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처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불편해할 때예요. 예를 들면 목을 자꾸 움직이는 틱이 있는 아이가 이것 때문에 칠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서 너무 공부하기 힘들다,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놀릴까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런 이유로 약을 처방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틱장애 약들이 그렇게 좀 간단한 약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나 장기 복용 시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없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틱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틱이 있는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에서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 소화 강박 장애나 불안 장애, 또 이 반항적 적대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반항적이 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다른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유는 이제 뇌 신경회로를 이것들이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틱이 생겼다면 이것을 없애게 하는 거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 정말 시급히 치료해 줘야 될 문제가 같이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아정신과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이 원칙 하에서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